자, 제목은 다주택자 종부세 회피 막는다. 신탁사 통한 꼼수 절세 차단하겠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금을 좀 피하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핵심은 뭐냐면 법인 또는 신탁사를 통한 절세. 핵심은 명의분산이에요. 명의분산. 그래서 명의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세법은요,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뭐 보유세, 임대소득, 양도세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분산하느냐, 명의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명의를 좀 나눠야 된다더라. 이걸만 알고 있어도 꽤 많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세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 잠깐 볼 건데, 사실 저도 명의신탁은 이건 안 해봤고요. 저도 좀 약간 리스크 있는 건 저는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세무사 공부할 때도 이게 좀 약간 법리적으로 좀 이슈가 있고 좀 그러는데, 일단 저는 잘 모르거나 좀 리스크 있으면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하세요. 자,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서 종부세 전략까지 차단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종부세하고 여기서 종합부동산세하고 여기서 종부세니까 헷갈리네. 하나로 좀 해주지. 자, 종부세 올렸죠? 세율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공시가격 인상 이번에 발표된 거 봤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걸 피하기 위한 종부세 절세 전략까지 차단하는 방안에 착수했다는 건요. 계속해서 이제 막는 거죠.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신탁사에 주택을 위탁을 하고 합산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을 봉쇄하는 것이 핵심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아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절세의 핵심이 명의분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의를 내가 아는 지인이라든가 가족한테 막 이렇게 나눠서 사요. 이렇게 주택을. 그런데 이미 그걸 다 했거나 더 이상 쓸 수 있는 명의가 없어. 그러면 명의를 말 그대로 빌리는 거예요, 회사에다가. 가지고 실제 소유는 제네시스인데 A라는 신탁회사에다가 이걸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신탁회사로 넘어가요. 근데 실제 소유는 내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마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제 뒤에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이름에서 빠지니까 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죠. 보유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막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해당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넣을 예정. 그래서 제가 지금 보통 세법 개정안이 7월이나 8월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가지고 통과되고 나면 다음 연도부터 여기 시행이 되는데, 올해 그 세법 개정안에 요게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세법상 신탁제도 관련 개편 방안이란 명칭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하겠다는 거죠. 세법상 신탁제도 관련 개편 방안 연구 용역 발주.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발주했다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 좀 해봐라. 우리 바쁘니까.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걸 해가지고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자, 기재부에 따르면 이 용역의 연구 목록에는 신탁사를 이용한 절세를 규제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자, 신탁사를 이용한 절세 규제 방안 포함. 요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왜 이렇게 하냐? 왜? 자, 왜 그러면 이걸 하냐? 왜 이런 세법 개정에 나섰느냐?
자, 종부세를 회피하려는 다주택자의 절세 전략을 꼼수로 판단해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경을 보면 이러한 절세 신탁사를 통한 절세 전략을 꼼수로 판단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게 합법적으로는 지금은 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요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게 좀 일종의 꼼수로 본다는 거예요. 불법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막겠다는 거죠. 자, 종부세가 강화되면서 다수의 다주택자가 부동산 신탁사의 명의를 넘겨서 주택수를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 종부세의 과표가 되는 지방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실질적 보유자인 위탁자가 아니라 형식상 보유자인 수탁자라는 점을 이용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어렵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부세는 국세예요, 국세. 그리고 지방세는 말 그대로 지방세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이 국세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이 제네시스가 A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종부세 때문에, 보유세 때문에 좀 부담이 되니까 어떤 다른 회사에 이걸 맡겨요. 그런 이제 신탁 명의를 믿고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의는 이 회사 신탁사가 되고 실질 소유자는 제네시스인데, 국세, 종부세라면은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이 제네시스 거라고 보겠지만, 종부세의 과표가 되는 거는 지방세 과표를 따르니까 그냥 명의자가 누구 거예요? 제네시스가 아니라 신탁회사. 아무튼 어쨌든 그 회사 거니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보유세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종부세를 줄이는데, 자,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내 물건인데 내가 다른 회사에다 넘겼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내 거라는 걸 해? 이제 따로 별도 계약서를 쓰죠. 별도 계약서를 써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명의를 넘기면 주택수가 줄어서 공제액이 늘고 적용되는 누진율이 대폭 인하돼서 세금이 줄어드는데, 대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명의를 넘기고 그 회사에서 좀 관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데 연에 0.2%에서 0.6%. 근데 저 금액보다는 줄어드는 세금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새싹부리님 잘 오셨고요. 자, 수영K님 말했지만 말이 너무 어렵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잘. 뭐 수탁사가 어떻고 신탁사가 어떻고. 왜 이렇게 좀 말을 좀 쉽게 좀 하면 좋겠는데 한자말이 많아. 그래서 저도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내 거를 명의를 바꾼다는 게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자,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관리신탁의 자산 규모가 2018년 6조 1906억 원. 이게 1월 기준입니다. 2019년은 7조 8천, 2020년에는 8조 2천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관리신탁은 은행, 증권, 보험회사를 비롯해서 부동산 신탁사가 취급하는 신탁 상품인데, 이를 막기 위해 기재부는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 중이다. 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중 하나가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방안. 아까 그 종부세 과표가 지방세법 이걸 따른다고 하니까 아예 그 지방세법을 개정해버린대요. 대박.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주택수를 산정하는데, 2014년 신탁사의 명의를 넘긴 경우 납세 의무자를 신탁사로 규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 따라서 이 개정안을 되돌리면 신탁사 절세 전략을 차단할 수 있는데, 다만 지방세법의 주관부처는 행안부라서 행안부가 도와줘야 되겠죠. 행안부가 기획재정부라고 이렇게 좀 잘 해가지고 도와줘서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또 그 당시에 개정을 한 이유는 징세의 효율화를 위해서 법을 개정한 건데, 2014년에 개정했는데 그걸 또 되돌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되게 어렵게 쓰여 있는데 쉽지 않다 이거죠. 지방세법 다시 돌려놓는 거는.
그래서 이제 기재부가 직접 종부세의 주택수를 산정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종부세법의 자체 기준을 세워서 과표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돌려놓을 수도 있다. 이게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맡긴 사람. 그러니까 아까 그 받은 회사가 아니라 맡긴 제네시스. 실질 소유자죠. 그쵸? 근데 뭐 이거는 그 고민 중이라는 거고, 구체적인 거는 7, 8월에 나오는 세법 개정안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용역은 상반기에 마무리도 당연히 상반기에 마무리해야죠. 7, 8월 달에 세법 개정안 내려면. 그래서 기재부 관계자는 올 세법 개정안에 넣을 것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올해 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7월에 발표된다. 그래서 개정안에 담기기 위해선 적어도 상반기 용역을 마무리하고 해당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어려워. 뭔 소린지 모르겠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쉽게 합시다, 쉽게. 자, 일단, 자,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상식적으로. 자, 일단,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뭡니까? 고가주택,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좀 세부담을 많이 해서, 그걸 이제 좀 실거주가 아닌 거는 투기 수요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부동산에는 투자 개념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투자냐 투기냐는 여기서 논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거주 외에 그냥 나머지 추가로 받고 있는 거는 투기 수요로 봐서 이걸 이제 보유세를 부담을 많이 줘서 못 버티고 이제 뱉어내게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전략인 거죠. 이해되죠? 근데 이제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나왔지만 명의 분산. 요걸 하면은 보유세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명의를 분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 또는 신탁사, 회사. 그래서 법인도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종부세를 안 낸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그래요. 법인도 종부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제 임대주택 하면 이제 종부세가 안 나오는데 좀 개인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완화돼서 하니까 좋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법인으로 넘겨가지고 명의를 분산해서 종부세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 신탁사를 통해 가지고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관리해주는 회사에 넘겨서 이름만 내 이름이 아니라 그 회사 이름으로 바꿔서 그러면은 현재 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는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실제 소유자를 찾는 게 아니라 명의대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취득세도 똑같아요. 취득세도 세대 분리 돼 있으면 그냥 세대 분리 된 걸로 봐버리고 세대 분리가 안 된 거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가버려요. 형식주의. 그래야지 돈을 빨리 걷거든. 이제 그런 배경까지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좋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하고 이게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걸 어떻게 본다? 꼼수로 판단하는 꼼수. 야, 이거 니들 꼼수다. 뭐 현행법상 뭐 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야, 이거는 그 꼼수니까 너희들 좀 이거 내가 좀 막겠다 해서 이제 세법을 좀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개정될지는 몰라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돼. 연구 용역 발주가 끝나고. 자, 그런데 아까 우리 C지연 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상담을 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신문에 나온 것처럼 이미 부동산 신탁 그거는 말고 이제 다른 거 되는데 현재 이제 부동산 신탁 그거는 이제 상품을 안 받고 있나 봐요.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자 봐요. 제네시스가 어떤 신탁 회사에다가 내 부동산을 넘겼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법이 바뀌기 전 기준으로는 내 이름이 회사하고 실질 소유자는 나니까 이제 이면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회사에다가 수수료만 주고 이 보유세가 이 회사 보유세로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보유세를 줄이고 그리고 나는 수수료만 주고 이제 서로 이제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랑 나랑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소송이 붙었어. 만약에 소송이 붙었어. 그럼 이거 실질이 누구 거예요? 실질은 내 거죠. 근데 명의자는 누구 거예요? 이 회사 거죠. 자, 그 경우에 이게 실질로 보면은 내 거지만 이 부동산에도 부동산 실명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이름으로 넘어간 이 회사 거를 봐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소송이 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나온 그 판례 소송 결과가 부동산 저기 뭐지 명의자 즉 이쪽 회사 말고 실제 소유자 제네시스 이 사람이 소유자다 해가지고 이쪽 사람 손을 들어준 게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그리고 실질과세 원칙에서 보면은 실질 소유자가 나니까 괜찮은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부동산 실명제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이슈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보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정부 정책을 너무 맞서서 여러분들이 막 투자도 중요하지만 너무 맞서가지고 안 되는 걸 막 이렇게 막 하려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가 이거를 좀 꼼수로 보고 좀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제 이거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는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해되죠? 자, 좀 질문 좀 볼까요? 조세신문도 아니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래서 기사에 쓸 필요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자, 신탁사의 명의를 넘긴 경우 납세 의무자는 신탁세로 규정했던 계정을 조정하는데 아직 어려울 것 같다는 건가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 행안부에서 2014년도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행안부 측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할 거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봐야 돼요.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저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양쪽 부모님들한테 물려받은 게 없어서 전혀 이런 거 몰랐었는데 복잡하고 어렵네요. 물려받은 게 없어서 그쵸. 저도 없어요. 대부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명의신탁은 원래 무효이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좀 어려워요. 아무튼 명의신탁에 관련된 그 과세 좀 쟁점하고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그 세법학에서도 좀 잘 나오고 있는데 뭐 저는 그쪽에 있어서는 열등생이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은 이제 막 물어보면 저는 그냥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세무사님한테 찾아가라 그러는데 좀 이슈가 있어요. 하하, 들어왔다. 원자돌이님 잘 들어왔어요. 신착도 뭘 알아야 하는데 저랑 뭔 얘기만 같기만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기사를 좀 고르면서 야, 이거 뭐 이렇게 어려운 걸 해야 되나 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가끔 가다가 이걸 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중요한 거는 이 정부 정책을 이렇게 좀 싹 보면서 이제 이게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반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이게 할 수 있을까, 그 운용의 묘를 하는 것도 굉장히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싹부리님 감사합니다. 네. 위탁자 너무 다주택자를 몰아세우는 듯해요. 숨쉴 틈도 안 주는데. 자, 그런데 제가 제 방송에서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그리고 제 단톡방에서도 안 하는 게 있는데 정치하고 종교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좀 요즘에 보면 집권 여당에서도 1주택자 일부에 대해서는 종부세 줄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분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재정하게 보면 선거철에 가까우면 그 어떤 정당도 중도층으로 이게 정책을 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쪽이 보수든 진보든 평소에는 자기만의 색깔을 내야 돼요. 보수하고 진보. 그래야지 지지층이 자기한테 와요. 근데 선거층으로 하면 계속 이 가운데로 가요. 그래서 그놈이 그놈 돼요. 아이고,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분들이 돼요. 에이, 진짜 씨. 맞아요. 이거 소송도 생기고 사건도 생겨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건도 좀 막기 위해서 기재부가 좀 이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 명의자 외형하고 실질 소유자가 일치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한번 붙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판례에 그 실질 소유자 손들어 줬다니까? 근데 그게 뭐 어떤 사회 정의나 그런 거에 맞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부동산도 실명제인데 그걸 깨버린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일부 비판 의견도 있었어요. 저는 100억 부자가 될 거니까 알아둘 거예요. 이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알아두셔야 돼요. 다주택자가 아직 아니라서 다주택자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는 말 그리고 누르는 글씨 그걸 이미 한 1000억 부자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처럼 행동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알았죠? 나는 이미 다주택자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세금을 줄일까? 이런 항상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이미 클릭 고맙습니다. 들어오면서 바로 엄지척. 선거 후에 뭔가 폭풍이 휘몰아칠 것만 같은. 그래서 이게 부동산을 좀 공부하시려면 이 정책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정책을 공부를 하려면 아무래도 그 해당 뭐 집권 여당 그리고 성향 이런 걸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4.15 총선 결과에 따라서 요것도 이제 좀, 만약에 여대 야수가 된다면 기존에 했던 부동산 정책을 드라이브를 훨씬 더 많이 걸 거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있는 정책 중 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그 위에 임대보증금 높게 못하는 거, 그거 두 개가 바로 동시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가 나왔다, 선거 결과가, 그러면은 좀 뭔가 일부 좀 조정될 수도 있겠죠. 지금 강남구에 나온 후보들 다 똑같이 말하는 게 뭔 줄 알죠? 보유세 줄이겠다. 그럼 여기랑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다 선거철 되면 가운데로 몰린다니까. 그게 재정학에 되게 유명한 이론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봤었는데, 코로나. 재밌어요.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그놈이 맞지. 헐, 그분들이 하니까. 자, 무효 아닐 듯. 그렇죠. 곧 다주택자가 될 거니까 알아두세요. 좋아요. 정책 공부. 전 10년 후에 10억 목표 세우는데 수정에는, 통을 좀 크게 하세요. 더 크게. 10년 후에 100억, 뭐 이런 거. 좋아요. 다주택자가 될 거라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보세요. 제네시스 방님 추천책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파트 투자의 정석 초판 구입 잘 활용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그렇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래서 요 두 개가 들어가면 전국의 미등록 주택도 최소 4년짜리 혹은 6년짜리 임대주택하고 효과가 또 거의 비슷해져 버려요. 혜택은 없고. 그럼 사람들이 에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혜택이나 받자 하고 등록으로 쫙 갈 수도 있어요. 다음에 그거는 이제 선거 결과 나오면 해보죠. 오케이. 전세 한 채 있고요. 실거주 한 채 있으면 임대사업 안 해도 되는 거죠. 집이 두 채이신 경우는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데, 하나는 실거주고 하나 전세니까 월세가 없잖아요. 월세 없으니까 임대소득 발생 안 하니까 비과세니까 안 해도 되죠. 100억 콜. 자, 무제한 돈 풀기 끝나고 코로나 안정되면 자산가치 폭등할 듯 한데 미리 준비하겠어. 200억 가야죠. 200억 가셔야죠. 4월에 나올 예정책 날짜 확정됐나요? 세금책이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갑자기 죄송해지네. 출판사에도 미안해지고, 우리 구독자분한테도 미안해지고. 저도 아파트 투자 정책 잘 읽고 있습니다. 신혼집 마련 이야기 너무 흥미진진. 고맙습니다. 한스TV님, 신사임당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한스TV님은 엊그저께 직방TV에도 나오지 않으셨나요? 거기서도 뵀던 것 같은데? 온라인 4월 세금 종교관 혹시 쭉 오프라인 계획 없으냐? 이럴 때만. 그쵸. 저도 사실은 오프라인을 더 선호하는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오프라인은 좀 자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씩은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좀 못하고 있는 거 미안하네요. 좀 상황 좋아지면은 그때 할게요. 한스TV님, 기억력 좋으시네요. 제가 기억력 왜 좋다 그랬죠? 우리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 물이 있어서. 뭔 말인지 모르실까요, 한스TV님? 제네시스님 온라인 강의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하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또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네. 이러려고 라방 하는 거 아닌데. 참. 어제 잠깐 말하셨던 당에스 얘기해 주세요. 안 해요. 미안해요. 어려워서. 이건 좀 약간 시간이 걸려서 그래요. 다음에 제가 관련된 자료 가지고 한번 할게요. 물. 아마 한스티브님 당황하실 거예요. 뭔 소리야, 저 소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저희 한 5분 10분 정도 더 질문 받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도 말씀해 주세요. 뭐 그 신탁 오늘 알아본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 말고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질문. 질문 없나요? 다음엔 더 쉬운 거 가져올게요. 다주택자가 집을 다 팔고 나면 마지막 집은 1년 후에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2년 후에 2년 후에 2년 후에요. 2년 후에 팔아야 됩니다. 개인 소유집을 법인으로 넘길 때 잔금을 추후 매매 시 갚는 걸로 해도 될까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남산 산책하며 방송 듣습니다. 노을이 예쁘네요. 가까운 곳 산책하며 건강 챙기세요. 오, 남산 좋겠다. 남산에 제가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가끔 거기 가는데, 호빵님이라고 아시죠? 가지고 이제 거기 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한번 가려고 하는데, 남산 가서 야경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다시 저는 어쨌든 서울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회사 사람이랑은 주택 투자 이야기 같은 거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뭔가 같이 공부하자고. 안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주식은 투자고요. 부동산은 투기예요. 그래서 좀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괜히 좀 이상할 수 있어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한기리더님, 내년쯤 경매가 뜨거울 것 같다는 소리가 있는데 경매군 실수님 의견은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올해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물건들이 나오면, 그래서 침체기 때는 좀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대신 조심해야 되는 게 이때 나오는 감정가가 시세대보다 굉장히 높거나 좀 이렇게 부담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좀 기다리는 게 나아요. 아파트값 상승하면서 그 주위 원룸 단지 다가구 건물들 전세 많이 올랐네요. 그쵸. 같이 그냥 올라가는 거죠. 신탁사 말고 법인으로 매매했을 때도 기사처럼 규제가 생길 수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법인은 법인이고 나는 나니까 그냥 원칙대로만 하면 별 문제는 없어요. 정부에서는 좀 싫어하겠지만 원칙대로만 하시면 돼요. 온라인 세금 강의 다음 회차에 들으면 내용이 달라질까요? 내용은 같고요. 제가 매월 진행하는 라방이 있어요. 정규 수강생들만 대상으로. 그 내용은 다 매월 달라요. 아까 누구 질문하다 말하는데, 정수민님이 리모델링할 아파트를 임사했는데 여기서 끝. 나중에 달아주세요. 아파트 당첨되면 10년 매도 못하게 되나요? 요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인 경우에는 내가 몇 년 거주해야 되는 의무 조건 생기죠. 그거는 이제 해당 공고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억 이하 1주택 비과세 요건이면 양도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비과세는요, 신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비과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 신고 안 해버리면 무신고 가산세까지 생겨버려요. 억울하게. 약간 내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신고하면 되냐면 간편 신고라는 거 있어요. 홈택스에서. 그걸로 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세무사님한테 맡기면 되고. 경매 낙찰 소유권 이전 이후 개인 매매 사업자에서 양도세 절감 가능할까요? 개인 매매 사업자에서 절감하실 수 있는 것은 비조정 대상 지역만 가능해요. 조정 대상 지역이면 비교과세 들어가니까. 업원님, 잘 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종부세 합산되죠. 주거용이면. 업무용이면 업무용대로 합산되고. 근데 업무용은 상가는 뭐 몇십억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업무용으로 하신다면 추천할 수도 있죠. 개인으로 신탁 껴서 구매한 주택을 법인으로 아이고야. 신탁을 했다가 또 그걸 법인으로 한다. 요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법인도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요. 그쵸. 가긴 갈 거예요. 가긴 갈 건데, 법인은 그래도 그냥 원칙대로만 하면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봐요, 사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너무 그냥 법인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좀 조심하라는 식으로. 매도 시 1년 텀을 두고 해야 된다는데 매도할 때 1년 텀 두라는 건 합산과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연도만 다르면 돼요. 그러니까 2020년 12월이면 2020년, 2021년 1월이면 2021년.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하고 21년 1월에 하면은 1년이 비록 만으로 안 됐지만 연도가 다르니까 괜찮아요. 투기지역 신규 주택 담보대출 받을 때하고 끊겼네. 정수민님, 아우 저 위로 올라가야 돼. 자, 우리 일단 잠깐 질문 좀 올리지 말아줘봐요. 여기까지만 하게. 리모델링 할 아파트를 임사했는데 정수민님 어디 갔어? 2주 철거 시 임사가 자동 해지되나요? 아, 요거는 이번에 법이 좀 바뀌면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재개발 뭐 아무튼 좀 비슷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주 철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자체 쪽 부분은 자동 해지가 되는데 세법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8년을 채워야 되는데 임사해서 8년을 채워야 되는데 3년만 했어. 그러면 세법상으로는 나머지 5년을 완공하고 나서 일모델링 다 끝나고 나서 해줘야 이때도 세제 혜택은 가능해요. 근데 부득이한 경우로 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안 맞겠죠. 과태료는 지자체고 세제 혜택은 세무서니까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부터 알아야 돼. 이걸 지금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직방TV 보시거나 아니면 제 온라인 강의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투기지역 신규주택 담보대출 받을 때 기준주택 1년에 보통 2년 아닌가요? 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대출은 제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서 만기 후 일반임대사업자로 그러니까 의무임대기간 끝나고 일반임대사업자로 저 이거 하신 분 봤어요. 반대였나? 아무튼 의무임대기간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더라고요. 다주택자인데 내년 이사 예정이어서 10년 전 아파트 팔았는데 남은 2주택 일시주택 요거는 이제 조건이 맞으면은 가능하죠. 그런데 일시주택 비과세가 최근에 기재부 해석 나오면서 좀 약간 복잡하게 됐기 때문에 꼭 상담 받고 하세요. 뭐 지금 너무 정보도 없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위험하니까. 경기도 1기 신도시 미분양 상가 50% 할인 분양. 상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네, 그거는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세무사회 무료 상담했더니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아닌 요건을 어겼으니까 비과세에 해당이 안 됐겠죠. 올리고장님. 의무임대기 끝나고 바꿀 수 있군요. 감사해요. 네, 그래도 꼭 알아보시고 하시고. 은정김님은 계속 약간 죄송한데 계속 막 김정은 이렇게 보인다. 미안해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8년 안에 집도 못 팔고 직장단을 건보로 따로 나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8년 안에 집을 못 파는데 파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과태료 3천만 원 낸다. 두 번째, 같은 주택임대사업자한테 판다. 그러면 과태료를 안 낼 수 있어요. 근데 기존을 받던 혜택은 다 토해내야 되고, 건보료는 무조건 따로 나오는 건 아니고, 내가 직장 다니면 건보료는 웬만하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 해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존의 다른 영상 그리고 직방TV 더 구체적인 거 알고 싶으시면 제 온라인 강의도 4월 모집 중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기존 주택 2010년, 2010년 매수주택이에요. 이렇게는 몰라요, 올리고장님. 비과세 판단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 개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세무사님들도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요거는 따로 그냥 받으시는 게 좋아요. 상담을 받은 게 무료 상담 너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말 그대로 무료이기 때문에 이게 막 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좀 비싼 좋은 명품 사면 또 약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값은 하잖아요. 그런 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좀 본인 재산을 지키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무사님 상담 받으면 한 20만 원? 좀 비싸면 좀 더 넘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상담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온라인 강의는 정원은 없죠. 정원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갑자기 이제 질문이 없다가 제가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질문이 쫙쫙 올라오네. 네, 아무튼 올리고당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제 지인 세무사님 한번 가고 싶으시면 뭐 블로그라던가 제 업무용 폰 010-5782-0421 그쪽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드릴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시작한 게 6시였는데 벌써 1시간 거의 다 됐네. 막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여기 사무실도 30분 되면 불 꺼지거든요, 자동으로. 네, 좀 제가 손 움직이면 다시 되는데, 네, 참 세무법인 맞고요. 최한규 세무사님이 또 최근에는 잠깐 상담을 안 하신다고 해서 또 다른 지인분이 있어요. 송파 쪽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스타일 맞는 쪽에 가서 상담하시면 돼요. 제가 뭐 그분들한테 뭐 하고 받고 그런 거 없으니까. 번호 010-5782-0421.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이나 뭐 강의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거는 여기다 물어보시면 되고요. 전화 안 받아요. 업무용 폰이라서. 그래서 하루에 저 기분 내킬 때만 잠깐 봐요. 그러니까 좀 늦게 연락이 오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벌써 이제 4월 2일인가요? 좋아요. 어제 신사임당님 채널도 나가게 됐는데 막 너무 유명하시고 막 그런 채널에 나가서 좋았던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도 없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쭉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도 또 연계가 되고 인연을 맺게 되고 그래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가지고 참 요즘에 와이프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참 우리는 정말 행복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못지않게 분명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무슨 대단한 거에 대해서 막 좋아하고 그런다기보다는 정말 소소하게 좋아하는 거. 제가 정말 이 G7 커피를 쿠팡에서 얼마 전에 50드리짜리를 사는데 그게 한 6천 얼마 하더라고요. 근데 막 사면서 그거를 내가 로켓 배송으로 그 다음날 받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나는 정말 이렇게 좋은 인프라에서 살고 있구나. 내가 북한에서 안 태어난 게 얼마 장이야. 북한 미안. 아무튼 그래서 너무 이제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랭구님이랑 찍은 영상 맞아요. 제가 최근에 랭구님, 신사임당님, 뭐 꿈꾸는 자본가님 뭐 다 여러 군데 나가는데 랭구님하고 찍을 때가 제일 편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신사임당님하고 찍을 때도 편했고, 확실히 신사임당님이 그런 거 잘 뽑아내더라고요. 그런 거 PD셔가지고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 더 보보스님, 제 거 핸드폰 개인폰 아닙니다. 업무용 폰입니다. 그래서 기분 내킬 때만 봅니다. 그쵸. 그동안의 일상이 행복인지 몰랐죠. 김명수님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어떤 기사 보니까 코로나19 이전으로 완벽히 돌아가기 이제 불가능할 거라고 해요.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랍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그거 각오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언택트, 비대면, 그리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을 오히려 잘 활용해서 나의 실력을 이렇게 더 가꾸고 이렇게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올해 목표 중 하나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거예요. 여기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따는지 좀 비결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제가 그걸 따서 좀 뭔가 그걸 발판으로 좀 다른 걸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단순히 사무실 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프 수업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좋습니다. 저도 조만 오프해서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 온라인보다 오프가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실물이다. 그래서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헛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야근이시군요. 새싹부르니님. 라이브 영상을 봐도 터치하는 상사 없어서 좋아요. 편하니. 새로 간 회사에서 지금 적응하신 거죠? 새싹부르니님. 감사합니다. 맞저녁 하시고 안정기 가세요. 맞아요. 이 시기에 제 책 보는 것도 좋고, 다른 분 책들도 좋은 거 많으니까, 잘 하세요. 자, 그럼 오늘, 네, 공인중개사 맞아요. 그 자격증 가지고 좀 뭐 할 게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 제가 어떻게 공부하면 잘 딸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세법에서는 최소한. 자, 오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오프에서 뵐 때, 그렇지. 새싹부리님 제가 기억하고 있다 했잖아요. 새로운 회사 옮겼다 그랬어. 예, 커피 조금만 드셔야 돼요. 골다공증.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내일 할 수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